전 여자친구와의 그런 추억, 이미지 미화되기 시작한다고. 혜정아, 자니? 잘 지내니? 우리 이렇게 이별해야만 했을까? 후폭풍이 딱 몰려오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선생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현재 와이프랑 연애 시절에 2번이나 헤어지고요. 근데 재회해가지고 결혼까지 성공한 재회 유경험자 출신이다 보니까 재회를 위한 고민 상담으로 저를 찾는 분들이 진짜 많으십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다른 재회 영상들은 너무 무겁다. 안 그래도 내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막 우울해지고 말이야. 근데 마선생 재회 영상을 보면은 한두 번씩은 웃기 마련이다. 참 이 말에 제가 사명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 도움이 되는 말씀은 드리되 좀 재밌게 가자. 너무 막 이렇게 우울하게 가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준비한 남자의 후폭풍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별 당시 그 직후에 남자의 반응 태도에 흔들리지 마세요. 원래 제 남자친구가 좀 엄격한 스타일이라 한번 마음먹으면요 절대 안 바뀌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는 재회 같은 거 진짜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었어요. 제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마세요 좀. 원래 사람의 마음은요 시시각각 변하게 되어 있어. 봐봐요, 지금 헤어진 그 남자랑 사귈 때 그때 어땠어요? 둘이서 막 좋아 죽고 영원히 사랑할 것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헤어졌잖아. 사랑이 이별로 바뀌는 것처럼 이별에서 재회로 바뀌는 것도 꽤 흔합니다. 저만 해도 봐봐요. ESTJ야. 이래봐도 되게 엄격하고 되게 냉철하다. 그리고 와이프를 제외하고는 그 전 연애에서 단 한 번도 재회를 했던 적이 없어. 그런 역사가 없다고. 심지어 이별하고 난 다음에 점쟁이가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직 둘의 인연이 끊기지 않았대.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다 대고 뭔 소리냐고. 저는 다시 만날 생각이 1도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던 사람이 나예요. 근데 지금 어때? 와이프랑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잖아? 그리고 원래 남자들은요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거, 그걸 느낀 대로 표현하는 거, 이걸 잘 못해요. 왜냐면 자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게 남자답지 못한 행동이다. 그렇게 자라온 종족이니까. 아니 하다못해 차단도 그래. 제가 늘 말하잖아요. 차단이 무조건 부정적인 시그널이 아니다. 물론 여자가 진짜 매달려서 스토커처럼 굴어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차단하는 경우도 있지. 근데 보통은 이 여자의 스토리, 피드, 카톡 프로필 리스트 그런 게 내 눈에 보이는 게 거슬리니까, 또는 내가 혹시라도 그 여자의 SNS, 프사 그걸 막 찾아볼까봐 또 생각 많아져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연락하게 될까봐 그걸 원천 차단하는 의미가 훨씬 더 흔하다고요. 마치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맛있는 거 주변에 쫙 깔려 있으니까 단식은 들어가고 배달 어플 다 지워버리고, 이런 거랑 똑같은 심리야. 그리고 차단하는 심리 중에 그런 것도 있다. 남자가 아직 재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여자를 차단하면은 어쨌든 여자도 알게 될 거고, 그랬을 때 이 여자의 반응이 어떨까? 어떻게 나올까? 그걸 약간 떠보려는 심리? 궁금한 심리? 그리고 남자가 어쨌든 먼저 이별을 고했으니까 여자보다 심리적인 우위에 있잖아요. 그 우월감을 더 구체적으로 느끼고 싶은 그런 심리도 있다고. 어찌됐든 간에 결론이 뭡니까? 그 차단하는 남자 여전히 여자의 존재를 신경 쓰고 있다는 거잖아.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단호하게 나오는 남자를, 엄격하게 나를 거부하고 있는 그 남자를 무조건 무식하게 뚫고 들어가라, 그 말 아닙니다. 두 번째, 재회를 위한 최적의 타이밍은요 결국 남자가 후폭풍이 왔을 그 시점. 이별을 당한 여자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그 남자도 저랑 이별하고 난 다음에 후폭풍을 꼭 느낄까요? 시기의 차이는 있을 거다. 하지만 무조건 한 번은 후폭풍이 오게 되어 있다. 실제로 저도 와이프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직후에 와이프가 한 1, 2주 막 연락하고 매달렸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1도 안 흔들렸어. 오히려 더 단호해졌어. 근데 한 3개월쯤 지나면서부터 제가 어느새 셀프로 차단을 풀더라고. 그리고 와이프 프사, 와이프의 SNS 막 들어가 보더라고. 내가 바로 이 점입니다. 남자의 후폭풍은요 여자가 연락하고 매달리고 울고불고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절대 아니야. 물론 이별을 받아들이면서 했던 사과, 반성, 남자의 마음을 좀 이해한다는 그런 표현들, 그게 남자의 후폭풍이 오는데 좀 촉매제 역할?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하지만 후폭풍은 결국 남자 스스로 혼자 셀프로 그렇게 느껴야지 임팩트도 크다고요. 다시 만나고 싶다는 그 재회의 의지, 감정의 변화. 그러니까 제발 좀 잠자코 기다려요. 마치 길고양이 같은 거야. 참치캔 까놓고 추루 같은 간식 이렇게 쭉 짜놓고, 그러면서 길고양이가 나에 대한 경계를 풀고 서서히 다가오기를 기다려야 되잖아.
좀 봐가지고 뒤에 숨어도 있고. 근데 그 마음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야옹아 얼른 와라, 내가 이거 줄게, 이거 먹어봐, 막 이러면서 다가가고 막 이러면 되겠냐고요. 더 도망치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불안한 여성분들을 위해 가지고 남자들이 폭풍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남자들은요, 이별을 하고 난 다음에 여자들에 비해 가지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 게 어려워. 길거리 번따만 해도 봐봐요. 여자들은 못해도 절반 이상은 그래도 번따의 경험이 있잖아. 근데 남자들은 뭐 절반이 뭐야, 10%도 안 될걸? 한 상위 5% 정도 경험이 있으려나? 뭐 자만추 해보려고 모임이나 동호회 가도 그래. 대부분이 남초야. 또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돼요. 그렇다고 뭐 영화나 공연, 전시, 예쁜 카페, 맛집 이런 데도 남자 혼자 또는 남자들끼리 대한민국 사회의 통념상 쉽지 않잖아. 그래서 이별 직후에야 마음이 조금 홀가분해도 결국 얼마 못 가가지고 일상이 또 심심해지고 뭔가 허전하고 마음 한켠이 외롭고 그러면서 전 여자친구 생각을 할 확률이 200%라고요.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의 감정 사이클이 아예 반대예요. 여자들이야 이별 직후에 뭐 길어야 한 달 정도? 그때까지는 마음이 힘들어. 근데 그 이후에는 오히려 감정이 싹 정리가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남자는 그렇지가 않지. 이별 직후에 한 달? 길면 2달까지는 홀가분해. 뭐 전 여자친구 생각도 안 해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 앞에서 말한 거 심심하고 공허하고 마음이 헛헛해지고 그러면서 전 여자친구와의 그런 추억, 이미지 이런 게 미화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그리움 후폭풍이 딱 몰려오는 거죠. 혜정아, 자니? 잘 지내니? 우리 이렇게 이별해야만 했을까? 그러면서 당연히 남자는요, 머릿속에 재회? 이걸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내가 먼저 이별을 고한 입장이다 보니까 한 번쯤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참 좋은 여자였지. 근데 너무 자주 서운해했어 나한테. 그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자주 싸웠어. 결혼에 대한 서로의 가치관만 잘 맞았어도. 요때가 이제 최적의 타이밍인 겁니다. 그 마지막 생각의 퍼즐, 재회의 명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맞춰줘야죠. 어떻게? SNS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다가 어떻게 가볍게 연락해 가지고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혜정이가 달라졌다, 예전과는 다르다, 다시 만나더라도 예전처럼 막 뒤지게 싸우면서 그렇게 서로 감정 소모 안 하겠다, 이런 생각, 확신, 시즌2의 연애에 대한 뭔가 기대감을 심어줘야죠.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시즌1 때랑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할 일 많아, 바빠. 그냥 뭐 하염없이 남자를 기다리고 있을 그럴 때가 아니야. 이렇게 재회를 바라는 기간 동안에 전 남자친구 생각할 틈도 없게,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럴 틈도 없게 뭐라도 계속 하셔야 된다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가지고. 아니 하다못해 제가 요즘에 배드민턴을 너무 열심히 쳐가지고 막 어깨고 무릎이고 아파 죽겠거든요. 배드민턴이라도 치세요. 강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게 런닝크루만큼이나 젊은 남녀가 진짜 많다, 그 배드민턴 클럽에. 그러니 막 거기서 사귀고 이런 커플들 되게 많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운동량, 살이 막 정신없이 막 쫓아다니느라 쭉쭉 빠져요. 아무튼 이런 저희 영상을 통해서도 도저히 내 상황에 적용을 못하겠다, 이게 내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되는, 그렇게 손을 써야 되는 상황인지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하나하나 대사부터 행동까지 시기별로 짝짝짝 친절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